2025년 3월 트로트 가수 김용빈의 한 달 수입이 공개되며 팬들과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수입이 5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출연료와 그 금액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에서 우승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고 그 인기가 수입으로 직결되었다. 현재 그의 출연료는 건당 약 5천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의 활동량과 광고 계약을 합친 결과로 보인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트로트 업계의 톱스타들과 비교하면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신흥 강자로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김용빈의 팬들은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환호하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일부는 너무 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엇갈린 반응 속에서 그의 수입은 트로트 열풍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04년 트로트 신동으로 데뷔하며 선아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다. 어린 나이에 독특한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긴 무명 시절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2020년 트롯 전국체전 출연을 계기로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미스터 트롯 3 우승으로 정점을 찍었다. 상금 3억 원과 함께 그의 이름은 전국에 울려 퍼졌고 이는 수입 급등의 발판이 되었다. 3월 수입 5억 원은 상금을 제외한 순수 활동 수익으로 출연료와 광고 수익이 주를 이룬다. 그는 3월 한 달간 약 10회 이상의 공연과 방송에 출연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료 5천만 원은 주로 지역 행사 기준이며 방송이나 대규모 콘서트에서는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 수익은 약 2억 원으로 건강식품과 의류 브랜드와의 단발성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김용빈의 외모와 매력은 그의 수입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꽃미남 트로트 가수라는 별칭은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마케팅 요소로 작용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트로트 업계는 2019년 미스터 트롯 이후 급성장하며 방송, 행사, 광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김용빈은 이 흐름을 타고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그의 수입은 그 결과로 나타났다. 이명웅이나 김우중 같은 톱스타들은 건당 1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빈의 5천만 원은 그보다는 낮지만 신흥 강자로서 중상위권에 안착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의 팬층은 주로 40에서 50대 중장년층이지만 최근 20에서 30대 젊은 층도 유입되며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런 팬덤 확장은 그의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입 공개 후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팬들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상금 일부를 가족과 나누고 팀원들에게도 배분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의 수입에 대한 논란은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는 가수들이 너무 많이 번다고 비판했지만 팬들은 그만큼의 노력이 있다고 옹호했다. 과거 트로트 가수들의 수입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 장윤정은 전성기에도 건당 3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그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을 받는다. 김용빈의 5천만 원은 과거와 비교하면 큰 도약이며 트로트 시장의 성장과 그의 인기를 반영한다. 그는 무명 시절 하루 2에서 3만 원을 받으며 활동했던 때를 회상하기도 했다. 3월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행사 성수기로 봄축제와 방송 스케줄이 많았다. 김용빈은 가요 무대, 지역 공연, 팬미팅 등으로 팬들과 만남을 이어갔고 이는 수입으로 연결되었다. 그의 광고 계약은 단발성으로 2억 원 수준이지만 앞으로 장기 계약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의 이미지는 광고주들에게 신뢰와 친근함을 동시에 주는 매력으로 평가받는다. 김용빈은 무명 시절을 이겨낸 노력파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많았지만 노래에 대한 사랑으로 버텼다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고난을 이겨낸 보상이라며 축하했고 이는 그의 수입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돈보다 무대가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트로트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신인과 베테랑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김용빈은 이런 환경에서 5천만 원 출연료로 경쟁력을 입증했고 더 오를 여지도 남아있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 감성을 조화시켰다. 선아야 같은 곡은 옛 감성을, 신곡들은 젊은 층을 겨냥하며 그의 폭넓은 매력을 보여준다. 광고주들은 그의 세련된 이미지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수입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다.
건강식품 광고에서 팬들의 건강을 챙기고 싶다고 말한 그는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했다. 3월 수입 공개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서는 김용빈이 기준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그의 영향력이 커졌다. 김용빈은 수입보다 노래로 사랑받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의 이런 태도는 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고 수입 논란을 잠재우는 데 기여했다. 그의 수입 5억 원은 트로트 열풍의 상징이며 팬과 가수가 함께 만든 결과로 볼 수 있다. 미스터 트롯 3 이후 그의 브랜드 가치는 평판지수 2위까지 올라섰다. 이명웅은 평판지수 1위로 월 6억 원 이상을 번다고 알려져 있다. 김용빈은 그 뒤를 잇는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된다. 그는 6월 대규모 콘서트를 계획 중이며 티켓은 이미 매진 직전이다. 이는 그의 수입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임을 예고한다. 트로트 가수의 수입은 팬덤 크기에 크게 좌우된다. 김용빈의 팬카페는 5만 명을 돌파했고 이는 그의 인기와 수입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는 팬미팅에서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며 팬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진심은 팬덤을 더 단단히 만들며 수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3월 5억 원은 세전 금액으로 세후로는 약 3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의 매니지먼트는 소규모라 수익 분배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평균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트로트 가수의 수입은 계절과 인기에 따라 변동이 크다. 김용빈은 꾸준한 활동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불규칙성을 극복하고 있다. 그의 3월 스케줄은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하루 2에서 3개 행사를 소화하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고 이는 그의 수입으로 이어졌다. 출연료 5천만 원은 과거와 비교하면 놀라운 상승이며 그의 노력과 인기를 증명한다. 그는 이 모든 게 꿈 같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사랑하며 꿈을 키웠다. 그의 부모는 용빈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회상하며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 신동의 화려한 귀환으로 20년간의 고난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 그는 앞으로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이런 스타일은 세대 간 벽을 허물며 그의 수입 증가에 기여했고 트로트의 새 지평을 열었다. 김용빈은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그의 수입이 단순한 숫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앞으로 음반 작업과 해외 공연도 계획 중이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이는 수입 다변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빈의 5억 원은 그의 노력과 팬 사랑의 결과이며 트로트 업계의 성장과 함께 더 큰 미래를 예고한다. 그의 행보는 계속 주목받을 것이다. 2. 전라 노출 배드신, 리얼. 8년 전 설리가 뒤집어쓴 논란의 비하인드, 포커스. 가수 겸 배우고, 설리의 유족 측이 영화, 리얼, 촬영 당시 설리의 노출 장면에 대한 배우 김수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벌써 8년 전 영화, 이미 설리가 떠나고 난 후 이 같은 요구는 어떤 의미일까? 리얼은 최악의 한국 영화를 꼽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영화다. 개봉 당시 47만 명이 봤을 뿐인데도 영화에 대한 악평은 자자하다. 리얼이 개봉하던 당시를 떠올려보자면 그 당시도 리얼은 화제와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영화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 노출 배드신으로만 홍보되던 설리가 있었다. 영화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은 개봉 전부터 설리의 전라 노출, 설리의 배드신으로 귀결됐다. 리얼은 아시아 최대 카지노를 둘러싼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중국 알리바바 피처스에서 투자하고 한국에선 CJ E&M 배급만 대행했다. 중국과 동시 개봉을 추진하다가 사드 배치 여파로 개봉이 미뤄지다가 한국만 개봉을 먼저 했다. 그러던 중 리얼을 다 찍은 이정섭 감독에서 후반 작업 도중 제작사 대표이자 김수현의 가족인 이사랑 감독, 현 1호배우로 연출자가 바뀌었다. 이에 리얼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제작보고 외를 생략하고 질문을 할 수 없는 쇼케이스로 영화 개봉을 알렸고 보통 한국 영화가 1에서 2주 전에 언론 시사회를 하는 것과 달리 이틀 전 부랴부랴 언론 시사회를 진행했다. 설리는 당초 언론 시사회에 불참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 참석했다. 후에 알려진 이야기로는 리얼의 독특한 시사 일정 때문에 설리는
미리 있던 CF 촬영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려다가 조정해서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 참석에도 설리의 노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였다. 대부분의 영화가 개봉 전 영화 감독, 주연 배우가 인터뷰하는 것과 달리 리얼은 감독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영화를 찍은 감독은 하차했고 후반부 작업만 한 이사람 감독은 논란을 의식해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설리도 영화 분량 등을 생각해 배급사의 제안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오로지 김수현만 인터뷰를 했다. 설리는 리얼 언론 시사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관심과 논란에 에둘러 답했다. 설리는 노출 등 어려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란 질문을 받자 설리는 쉽지 않았던 도전이었다. 고민도 많았다. 고 털어놨다. 영화 속 배드신 등은 주연 배우 김수현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가 나왔다. 김수현은 설리가 영화에서 예쁘게 잘 나와서 고마웠다 며 작품을 진지하게 대하고 촬영해준 설리에게 감사를 전했다.